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충열전 네 번째 시간, 아마도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디에서 마무리를 했었냐면, 절정 부분의 도입 부분으로 마무리를 했었지요. 이제 유충열이 뭔가 상황을 보니까, 뭔가 형세가 급함을 보고, 용린갑에 장성검을 높이 들고 천사말을 체질해가지고 중심부대 지휘소에 들어가서 조정관을 보고 같이 이제 싸우자라고 하니까 이 중군이 밖에 나와 손을 잡고 말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조정만이 그대 충성은 지극하나 지금 황상이 항복하려고 하고 하시고, 황상이라는 거는 황제 천자지요. 그리고 적진의 형세 또한 저러하니 뭔가 적진의 형세가 굉장히 형세가 크고 뭔가 기세가 등등하거나 막 그렇겠죠. 그래서 그대 청춘, 지금 아직까지 유충이가 젊은데 백골이 될 것 같다, 해골이 될 것 같다, 죽는다, 그러니까 원통하고 만극하니까 싸우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유충열이 불승분기하여 분한 생각이나 기운을 억눌려서 참아내지 못해가지고 이 진문 밖에 나가면서 아니다, 나는 싸운다 라고 하면서 병력같이 소리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적장, 정한담이라는 적장은 정한담이겠지.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이봐 역적 정한담아, 남경 동문내 사는 유충녀를 아느냐 모르느냐, 바삐 나와 목을 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잠시 각주를 보면 아까 선생님이 그 설명을 빠뜨렸는데요. 용린갑이라는 걸 아까 앞전 시간에 설명 안 했습니다. 용의 비늘 모양으로 미늘을 달아 만든 갑옷이라고 있는데, 이 미늘이라는 것이 낯선 용어라서 설명을 하겠는데, 갑옷에 단 비늘 모양의 가죽이나 셋조각, 그러니까 옛날에는 갑옷을 이렇게 물고기 비늘 같은 것 모양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갑옷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미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막 싸우자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상황인데, 이 조정만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싸우면 안 된다. 그래서 황제도 항복하려고 하고 있고 적의 형사도 막강한데 지금 유충열이 영웅적인 면모를 조정만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러 나가봤자 소용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정만이. 그런데 유충열은 조정만의 말을 듣지도 않고 불승분기 해가지고 화가 완전 머리 끝까지 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보고 있냐면은 이 소설에서, 영웅 소설에서 절정 부분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웅 소설의 절정은 보통 어떤 거냐? 그러니까 영웅들이 어떤 갈등 상황이나 그리고 어떤 분한 상황, 이런 것들이 완전 첨예하게 피크를 찍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영웅들이 드러나는 것도 그렇고, 거의 죽을 뻔한 위기에 놓이는 엄청나게 큰 전쟁이나 큰 싸움, 큰 위기, 가장 큰 위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원래 난세의 영웅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면모를 주인공의 모습에서 보여줌으로써 그 영웅적인 면모가 더욱더 돋보이고 그 영웅적인 면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유충열은 싸우지 말자라는 조정만의 말을 귓등으로 단들고 엄청나게 완전 병력 같은, 천둥 번개 같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도 뭐냐면 아버지를 귀양 보내고 또 그리고 가족을 살해하려고 했잖아. 엄마랑 어린 유충열을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정한담을 응징하고자 하는,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유충열의 마음도 드러나고, 그리고 유충열의 당당하고 용맹한 어떤 영웅적인 면모도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냐. 쩌렁쩌렁하게 울려 막 소리를 질렀어. 그랬더니 이런 소리를 지르니까 이 소리가 양진이 흔들렸대. 그러니까 양쪽의 진, 그러니까 유충열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나쁜 파, 그러니까 아까 불렀던 정한단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충열파와 그 다음에 정한단 쪽, 그 양쪽의 진, 대적하고 있는 두 편이 다 뒤흔들렸어. 천지 강산이 진동을 해요. 얼마나 그 소리가 컸던지요. 그랬더니 문걸이라는 사람은 정한담의 부하로서, 또 나쁜 쪽이겠지, 크게 대경이라는 말이
고전 소설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나옵니다. 이 정도는 이제 바로 딱 알아야 돼요. 크게 놀랬다라는 거죠. 놀래가지고 돌아보니 고전 소설에는 맨날 놀래요. 맨날 크게 놀래. 그래서 돌아보니까 일광투구에 투구는 아까 헬멧 같은 것입니다. 안채가 쏘이고 너무 빛이 해처럼 빛나는 투구에 너무 눈이 막 이렇게 따가울 만큼 그렇게 빛이 나고 용린갑 아까 미늘이 달려져 있는 갑옷이요. 근데 그게 갑자기 혼신을 감추고 천사만은 비룡이 되어 운무에 쌓여 공중에 소리만 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충렬이 천사말을 타고 진격하는 모습이 굉장히 전기적으로 기이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능력. 그래서 이 부분을 선생님이 챗GPT한테 주면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광투구입니다. 해처럼 빛나지. 이렇게 해처럼 빛나는 이 투구, 이게 투구고요. 그다음에 요거 비늘, 여기 미늘, 아까 어디 뭐라고 했니? 용린갑이죠. 용린갑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장성검입니다. 그리고 얘가 천사마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운무에 쌓였다. 그러니까 이 운무에 쌓였다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 이런 식으로 안개에 쌓여가지고 약간 투명 인간 같은 그런 능력을 신이한 능력을 쓰고 있는 거죠. 유충열이. 그래서 이 부분이 제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유충열의 영웅적인 면모, 가장 뛰어난 능력을 표현하는 이게 이 유충열의 가장 영웅적 면모가 드러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나왔던 이 부분, 장성검을 높이 들고 청상갑을 천사말을 체질하여라는 이 부분과 요 부분하고 연결해가지고 이 뒤에 이 부분이 가장 클라이막스라서 유충열전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한자가 많아서 있는 그대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유충열전 책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책의 제목이 이거예요. 천사마 높이 날고 장성건 번뜩이다. 이게 책입니다. 쌤이 이 챗GPT한테 그려보라고 했던 이 그림과 이 그림 되게 유사하지. 그래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얀 운무에 가로 이제 이렇게 휩싸여가지고 안 그래도 하늘 나는 것 자체도 위협적인데 뭔가 운무에 쌓여 있으니까 구름 같은 거에 쌓여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완전 정신이 혼미한 어떤 기묘한 능력,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이것이 유충열의 영웅적인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 소설에 이렇게 제목으로 따올 만큼 이 부분 자체가 가장 핵심적인 장면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다시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문걸, 아까 정한단 부하 문걸이요. 창검만 높이 들고 문걸도 칼 들고 있을 거잖아. 주저주저 하던 차에 병력 같은 소리 끝에 장성검이 번뜩번뜩하면서 충렬이 정문걸의 이 머리를 베어들고 중군으로 달려드니 조정만이 엎어지면 문 밖에 나와가지고 손잡고 들어간다. 이때 천자가 옥새를 목에 걸고 세상에 이 옥새가 이 옥새를 주면은 그냥 날아주는 거잖아. 옛날에 도장이요. 이 천자, 무능약간 이 천자가 이제 항복하려고 옥새를 목에 걸고 항복합니다. 라는 그런 문서를 손에 들고 그 집문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항복해야지 하면서 나왔는데 뜻밖의 이 유충열이 막 호통을 치고 갑자기 일원대장 충열이가 문걸의 머리를 베어들고 종군으로 들어가니까 어머나 나는 항복하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 하면서 대경대희 이 무능력한 천자 대경 크게 놀라고 대희 크게 기쁠 희자 크게 놀라고 크게 기뻐하면서 중군을 급히 불러가지고 적장 배던 장수 성명이 누구냐? 유충열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바삐 입시하라. 이제서야 갑자기 또 막 항복하려고 해놓고는 임금님 보러 오라고 하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제 충렬이 말에서 내려가지고 천자전에 복지 앞에서도 나왔었지. 엎드린다. 땅에 엎드린다. 땅에 엎드리니까 천재가 급히 물었어요. 그대는 니신지 죽은 사람을 살리는가 하면서 내가 지금 거의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해서 나를 살렸냐 이런 얘기입니다. 충렬이 저의 부친과 강희주 죽음을 절분히 여겨 통곡하며 여쭈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부친과 강희주는 장인이잖아요. 근데 이 장인은 귀향을 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있는 거죠. 사실 안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그거를 갖다가 너무 원통하고 분하게, 어쨌든 귀양 간 거 그 자체가 분한 일이긴 하니까,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더욱 분한 거죠. 절분이 녹여가지고 더욱 통경하며 옆주대. 소장은 저는 동성문에 거주하던 정원주부 유심의 아들 충렬이옵니다. 주류계걸 떠돌아다녀 빌어먹으면서 만리밖에 있었다가,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쫓겨났잖아. 엄마랑 막 수채구멍을 막 기어 나와가지고 겨우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아비의 원수를 갚으려고 여기 잠깐 왔사건이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충렬은 사실상 제대로 된 군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충렬은 어떤 그 원수를 갚으려고 그렇게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폐하 정한담에게 곰핍하심은 몽중이로서라이다. 폐하가 정한담이 그 부정적인 그 적장, 자신의 유심과 충렬을, 유심과 그 다음에 강희주를 기양 보낸 이 정한담에게 곰핍.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을 만큼 지쳐가지고 고단하고 이런 게 꿈꾸고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지금 폐하가 이렇게 하는 모습 자체가. 전에 정한담을 충신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충신이 역적이 되나이까 하면서 이 천자를 비판하는 거죠. 천자 여기 나오지만 천자가 잘못한 것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고, 간신에게 현혹돼 가지고 충신인 자기 아버지 유심을 기양 보내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놈의 말을 듣고 충신을 원찬하여 죽이고, 원찬이라는 거는 이게 나오지만 기양 보내가지고, 원찬 기양을 보내가지고 죽이고, 이런 재난을 만나니까 천지가 아득하고 1월이 무광하옵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아득하게 어둡고 1월 다 해와 달이 무광, 해와 달은 빛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빛나지 않고 광이 없다라고 하니까 해와 달도 컴컴할 만큼 너무 억울하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피 통곡하면서 머리를 땅에 막 이렇게 두드리면서, 머리를 땅에 쿵쿵쿵쿵쿵 이렇게 박으면서 막 엉엉 운 거예요. 너무 얼마나 애통하면 머리를 갖다가 땅에 막 이렇게 박으면서 우는 모습 자체가 아버지의 죽음, 그 다음에 장인의 죽음,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고생을 했던 거, 엄마도 지금 고생하고 있고, 그런 모든 원통함이 드러나니까 머리를 땅에 막 박으면서, 그랬더니 그 모습 보니까 너무 슬프잖아. 그래서 산천초목도 막 슬퍼하고, 만진 중에 이 유충렬의 목소리가 좀 커요. 아까 막 천둥 번개 같은 목소리로 막 양쪽 진영을 흔들거리게 하는 만큼 그 몸에 막 스피커를 100개 1000개 장착한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스타디움을 울릴 만큼 큰 스피커를 갖고 있잖아. 그랬더니 이 소리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만진 중에 낙루 아니할 리 없더라. 진지에 가득한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낙 떨어진다. 눈물을 막 줄줄 흘면서 같이 막 울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자가 이 말을 딱 들으니까 다 우는 상황에서 천자도 사람이니까 막 후회 막급 아니겠어요?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유심, 착한 사람을 내가 왜 기양 보내고, 저 정한담 저 못된 놈을 내가 왜 믿고, 내가 이 수모를 당할 뻔했고, 나조차도 죽음에 이를 뻔했잖아요. 후회 막급 하겠지, 당연히 인간인데. 그래가지고 우두커니 앉아 있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은 뭐 할 말도 없고 뭐 사과를 하든가, 사과도 안 하고 우두커니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태자 천자의 아들입니다. 태자가 적진에 잡혀갔다가 본진에서 이제 적진에 이제 잡혀간 거예요. 태자도 잡혀가서 죽을 뻔한 거죠. 본진에서 뭔가를 베이 보고 탈신도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뭔가 형세가 기울었잖아. 그래서 몸을 빼가지고 달아난 거죠. 급히 와가지고 천자 옆에 앉아 있다가 충렬의 말을 듣고 천자는 어두커니 멍하니 앉아 있고, 이 태자가 버선발로 내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천자의 잘못을 막 뭐라 하니까 다급하게 내려와가지고 충렬의 손을 탁 붙들고 말한 거죠. 아이고 경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태자가 뭐라고 했냐면, 옛날 주 성왕도 관체의 말을 듣고 주공을 의심터니 회가 자책하여 성군이 되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고전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 고전 소설에는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고사를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 자체가 명나라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중국 사람입니다. 조선인 아니죠. 유충열도 다 중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뭐 중국이 아니더라도 배경이 우리나라라고 하더라도 뭐 당연히 그때 당시에는 시대적으로 한자를 쓰던 시대였고, 당연히 중국에서 건너온 책을 맹자 공자를 공부했던 그런 시절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고사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판소리계 소설의 조차 서민들이 향유하던 판소리계 소설조차도 고사를 많이 인용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고사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공의 동생인 관숙과 채숙이 농간으로 이 주공이 영묵게 한다는 의심을 하자, 이 주공은 착한 사람인데 주공은 직접 반란군을 반란한 사람들을 토벌하고 성왕을 다시 보필해가지고 결국 나라를 번영시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주공이라는 사람이 유충렬이라는 거죠. 관숙과 채숙이 이제 뭐냐면 정한담이겠지. 그러니까 고전에 이런 말이 있지 않냐, 이런 에피소드 있지 않냐. 그래서 유충열과 이제 주공도 유심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지, 아버지랑 같이. 그러니까 충신이 다 죽기는 막부천눈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천자와 태자조차도 유충열의 아버지인 유심과 강희주가 죽은지 안 죽은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유충열이 죽은 걸 진짜 확실시하고 얘기를 하니까 죽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충신이 죽은 거는 전부 다 운명 아니겠냐. 그 죽었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정해준 운수가 아닌 것이 없지 않냐. 막비천은 모든 게 다 운명 아니냐. 그런 말 하지 말고 진충 간력하여, 진충 충성을 다하고 이력 힘을 다해가지고 황상을 도우시면, 이 황상은 천자예요. 천자를 도우면 태산 같은 그 공로는 천하를 반분하고 반으로 나눌 정도로 그 공로를 내가 쳐주고, 하해 같은 바다와 같은 그 은혜는 풀을 맺어 갚겠다. 이거 풀을 맺어 은혜 갚는 거 사자성어 뭐예요? 결초보은이잖아요. 그래서 결초보은 하겠다라고 이 태자가, 지금 이 말한 거는 천자가 아니고, 천자는 어리석기 짝이었고 후에 막 급하면서 그냥 막 멍하니 있는 거고, 이 천자의 아들인 이 태자가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충렬이 엉엉 울다가 태자 얘기를 들으니까 오잉 하면서 울음을 뚝 그치고 태자 얼굴을 이렇게 떡 본 거예요. 천자는 어리석기 짝이었고 내 아비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준 게 확실하잖아. 그런데 천자의 아들인 태자의 얼굴을 딱 보니까 관상이 중요해. 관상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태자의 상을 딱 보니까 천자 기상이 적실하고 일대 성군될 듯하여, 야는 다르네. 천자는 저렇게 모자란데 이 태자는 아버지와 다르다. 말하는 것도 얼마나 똑부러져 지금 보니까. 그래서 천자가 분명히 될 것 같고, 그것도 성군, 좋은 임금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태자가, 이거 호타입니다. 태자가 훌륭한 군주가 될 자질을 갖추었음을 이 유충열은 꿰뚫어 본 거죠. 그랬더니 뭔가 이 태자한테는 임금의 지위를 줘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선 거죠. 이 상황에서 솔직히 이 천자를 무너뜨리고 막 임금이 돼도 막 괜찮은 그런 상황이잖아, 지금 유충열 입장에서는. 근데 투구를 벗어가지고 땅에 놓고 갑자기 모자 막 쓰고 있다가 얘를 갖추려면은 모든 모자는 벗어야 되잖아요. 이제서야 모자를 벗는 거예요. 천자 앞에서는 모자도 안 벗었어. 모자도 안 벗고 막 뭐라 하면서 엉엉 울면서 투구를 쓴 채 막 머리를 막 갖다가 땅에 막 갖다 박으면서 울다가 이 태자의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투구를 벗어서 땅에 놓고 천자 앞에 이제 사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임금은 천자니까요. 태자한테 사죄하면 안 되지. 얘를 갖춰가지고. 소장이 아비 죽음을 한탄하여 분한 마음을 있는 대로 적절한 말, 너무 격렬하게 말하는 것 폐하전의 아래였으니 이거 너무 제가 무거워도 죄사 무석이라 죽어도 안타깝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갑자기 고백하고, 막 위에서는 막 완전 대놓고 직언하고 막 어리석음을 꾸짖었던 이 유충열이 태세가 전환됩니다.
그래서 소장이 죽사온들 폐하를 돕지 아니하오리까 하면서 태세를 완전 전환해가지고 갑자기 임금님 만세, 임금님 충성할게요 라고 태세를 전환하네요. 충렬은 왜 이렇게 태도가 변화된 것일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자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태자가 설득을 했지요. 그래서 천자에게 사죄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돕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뭐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본권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본권적 질서를 유지하려면은 임금님한테는 무조건적인 충성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 상황에서 약간 합리적으로 본다면 천자는 너무나 어리석고 유충렬은 영웅적인 면모로서 이 나라를 구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혁명으로 새 군주를 옹이하거나 자기가 군주가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군주를 이렇게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성군의 자질, 태자는 성군의 자질을 갖추고 있으니까 태자에게 이거 지위를 넘기는 양위라는 건 넘긴다라는 방식인 겁니다. 계승시키는 방식이 사실상 현실적이라는 빠른 판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또 앞에서 얘기했듯이 유교적 충사상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태자는 옆에 날개 질문을 보니까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는가라고 하니까 고사를 인용했지요. 그래서 유심히 너무나 억울한 거 맞고, 그리고 천자가 잘못한 것도 맞고, 그런데 충신이 죽은 것은 하늘의 뜻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한 좀 풀어보자라고 설득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만약에 공을 세운다면 크게 보답하겠다면서 이런 내용으로 설득을 했는데 이 설득이 먹혔죠. 그래서 유충렬은 완전 설득돼가지고 태세를 완전 전환해서 죄송하다, 충성하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천자가 또 충렬의 말을 듣고 이제 천자도 멍하니 있다가 태자 얘기 듣고 충렬 얘기 들으니까 아이고 친히 계하에 내려와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는 굉장히 지금 충렬을 최대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아까 충렬이 예를 갖춘다고 투구 벗었잖아. 이게 장군들은 투구 벗는 게 진짜 엄청난 예의를 갖추는 거기도 하잖아요. 투구를 다시 씌워줘 이렇게 두 손으로. 투구를 다시 아이고 언제 또 금방 또 싸워야 될지 모르는데 하면서 투구를 딱 씌워주면서 손을 딱 잡고 하는 말이 과인은 보지 말고 그대 선조 창전하던 일을 생각하여 나라를 도와주면 태자가 하던 말대로 그대의 공을 갚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인 나 자신이잖아. 내 과인은 보지 말라. 나는 내가 너무 잘못했는데 내 좀 생각하지 말고 그대 선조가 옛날에 개국에서 공을 세웠던 이거는 누구냐면 유심이거든요. 유심이 개국 공신이거든요. 나라 세울 때부터 힘을 줬던 그런 엄청난 개국 공신이 이 유심을 귀양 보낸 것입니다. 이 천자가. 해서 그대 공을 갚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충렬이 청명하고 명령을 딱 듣고 물러나와서 장대에 높이 앉아가지고 높은 데에 올라서 군사를 총독 모두 살펴보니까 상황을 봤어요. 그러니까 적군을 한 명을 베긴 했지만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 그래서 피병 장졸이 불과 200명이야. 피병 장졸 필요하고 병든 장수와 군사가 겨우 100명, 200명밖에 안 돼. 다 죽고. 그러니까 이 천자가 항복하려고 했겠지. 그래서 천자가 3층단에 높이 앉아서 하늘께 제사하고 임금을 끌어내려 충렬을 주시니래. 이제 지금 뭔가 전쟁을 새롭게 쌤 물 한 모금만 먹을게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이제 제대로 된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이렇게 지내. 하늘에. 그러고 난 다음에 임금이라는 거는 장수한테 주던 검입니다. 끌어내가지고 충혈을 딱 주고 대장 사명기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군대 지휘할 때 쓰던 이런 깃발입니다. 이런 깃발을 막 흩날리면서 막 전쟁에 나가잖아. 그냥 일반적인 군대에서는 무조건 깃발을 막 앞에 전진해서 흩날리잖아요. 친필로 쓰시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대명국, 명나라다 지금, 중국이다 지금은, 대명국 대사마 병조판서 도원수 유충렬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충렬은 딱히 지위가 없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병조판서라는 거의 엄청난 뭐 약간 국방부 장관 느낌이죠. 어떤 충렬의 신분이 격상된 것입니다. 또렷이 써주시니 원수를 사은하고 이걸 갖다가 이제 완전 감사히 여기고 진법, 진치는 법을 이렇게 시험을 해보는데 장사 일자진을 쳐 두미를 상합하게 하고 군중에 호령하되 장사 일자진이라는 건 뭐냐면 한 줄로 길게 일자 모양으로 버리는 진법입니다. 그러니까 두미, 머리와 꼬리를 서로 만나 결합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일렬로 선 대열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 뭐 머리와 꼬리를 결합하니까 아마 뭐 둥글게 이렇게 뭐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인원이 적으니까 일렬로 이렇게 서는 방식으로 하면은 그게 인원이 적어도 많아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쓰면은 100명이면 끝이잖아. 너무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서는 방식이면 좀 더 많아 보이고 뭔가 빈틈이 없긴 하겠네. 그래서 군주한테 호령하되 남북 적병이 비록 억만 병이라도 나 혼자 감당을 해보겠다. 너희 등은 행오를 잃지 마라.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마라. 너희들끼리 똘똘 뭉쳐갖고 잘 서 있으면은 내가 다 싸울게. 라고 하면서 어떤 졸병들의 장수와 군졸들의 신의까지 믿음도 얻는 유충렬의 리더십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충렬이 너무나 용맹하고 어떤 적군과 작전을 잘 짜는 뛰어난 능력이 여기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니까 이적의 적진 중에서 문걸의 죽음 보고 일진이 진노하여 서로 나와 이제 문걸이 앞서서 죽었잖아. 그래서 막 화나잖아요. 그래서 막 나와가지고 싸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충렬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은 막 운무에 쌓여가지고 몽골 죽인 거를 받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군대장 최일기가 분기를 일지 못하고 최일기 또 나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녹포 운갑에 백금 투구, 또 금으로 비싼 투구 쓰고 있네요. 쓰고 장창 대검을 좌우에 갈라들고 적재말을 체질해가지고 붉은 말을 엄청 멋있는 말을 체질해가지고 나는 듯이 실제 날진 않아. 지금 유충열만 천사마 있고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장군이니까 나는 듯이 그냥 날진 않는 말을 달려들며 외워서 뭐라고 했냐면 적장 유충열아 내 아직 미거하여 네 아직 철없고 달이 어둡네 낭국 강명 억만군을 능멸이 업신여겨 깔보고 너 지금 1, 200명으로 나랑 싸우자는 거야? 바삐 나와서 한번 죽어봐라 라고 하면서 원수 장대에 있다가 최액이란 말을 원수라는 거는 여기에서 유충열이 이제 장대에 있다가 최일기란 말을 듣고 바삐 나와 소리에 응성해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정한담은 어디 가고 너만 어찌 나왔느냐 하면서 정한담과 최일기잖아. 너희 두 놈의 간을 내어 우리 부모 영이 전에 재배하고 드리리라. 너희 다 죽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복수심이 드러나고 영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상가에서 모시는 혼배이나 괴조의 신이 그러니까 어떤 혼을 이렇게 제사 지내는 그런 제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간을 놓겠다라고 무시무시하게 말을 하네. 그러면서 함성 와 하면서 달려들어갖고 장성검 들고 있던 검 있죠. 그걸 번뜩하면서 일기 가진 장창 대검이 일기가 갖고 있는 최일기가 갖고 있는 장창 대검이 편편 파쇄 조각조각 부서졌어. 이 검이 이충렬이 갖고 있는 이 검이 훨씬 좋은 검이었던 거예요. 아니 더 힘이 세기도 하고 이충렬이. 그래서 최일기가 깜짝 또 대경해가지고 철퇴로 치자. 한들 원수 유충렬이다. 유충렬 또 유충렬 또 안 보여. 일신이 또 안 보여. 또 음모에 휩싸여 있나 봐요. 그래서 어이하리 적진 중에 옥간도사 싸움을 구경하다가 옥간도사 누구였냐면 이 사람도 이 최일기와 정한담의 조력자였잖아요. 싸움을 구경하다가 엄마야 대경 이 옥간도사 되게 보는 눈이 있는 그런 도사였죠.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야 하면서 지금 이 상황 진짜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쟁을 쳐서 거둘렀다.
깽가리입니다. 갱. 이 목숨이 이제 위태롭고 일하다가 다 죽는다라고 깨달은 거죠. 쟁을 쳐서 거두니 일기가 겨우 본진에 돌아가지고 정신 잃었다. 죽진 않았네요. 우두머리인 첼기가 죽진 않았네. 그래서 충렬의 굉장히 비범한 능력이 기이한 신이한 능력이 여기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클라이막스가 계속되고 있어요. 절정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뒷부분 줄거리가 뭐냐면 결국 충렬은 정한담 일파의 갖은 계략에도 불구하고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정한담을 사로잡아가지고 결국 처형해요. 그 다음에 이후 충렬은 또 호황에게 잡혀가가지고 또 왕후 태후 등을 구하고 또 결국에는 가족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와 장인도 상봉해가지고 결국에는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그래서 고난을 극복하고 행복한 해피엔딩, 고전소설은 대부분 해피엔딩이잖아요. 행복한 결말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유충율전은 당시에서도 조선시대 때 영웅소설 중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소설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충열의 영웅적인 면모, 싸우는 모습, 이런 고난을 극복해내고 가족과 헤어졌다가 다시 상봉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큰 재미를 줬나 봐. 그래서 여기까지가 유충열전의 내용이었습니다. 뒤에 학습 활동은 수업 시간에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 듣는다 어땠나요? 유튜브로 수업 듣는 거 어땠나요? 고생 많았고요. 이게 하나하나 단어를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을 하는 거여가지고 오히려 영상으로 찍으니까 좀 더 상세하게 놓치지 않게 설명을 하게 된 것 같아서 선생님은 좋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우니까 어려운 단어가 많아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들어보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의는 선생님이 정독실에서 사람이 없는 정독실에서 찍었더니 약간 소리가 약간 에코 현상이 나타나서 울려가지고 듣기 불편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유충열전이었습니다. 기말고사 힘내시고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질문해 주세요. 10시네요. 내일 봅시다. 안녕.